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죠.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을비는 떡비라고 부를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가을에 오면 풍성한 수확물로 떡을 해서 먹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이렇게 왜? 라는 의문이 들 때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그래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낙지살인 사건. 대법원이 남자친구에게 적용됐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죠.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족 또 네티즌들의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의 아들 의혹에 휩싸였던 최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사퇴했을까?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의한 국회 3자 회담을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맨날 정치권은 왜 저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문을 해결해주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왜입니다. 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의 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한 글자로 바라보는 세상이 왜였는데 오늘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보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 사퇴했을까? 또 배경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왜 이런 질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유전자 검사면? 네. 아닌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사생활 의혹 보도로 불거진 사태가 검찰총장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직후에 나온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최동욱 총장은요.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을 이끌어왔다 라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다면서 어떤 다른 고려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요.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자리를 떴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참 사상 초유의 일인데 사실 그만두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전격 감찰에 착수한 건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같다. 이런 게 중론인데요.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해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도덕성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 현 정권도 그렇고 이전 정권에도 그렇고 이게 청문회 거치다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사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 총장은 또 이번엔 특히 그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그 최 총장은 일단 최근에 그 조선일보 측에 정식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었죠.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사태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원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사를 중립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면이 있고 또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더 주목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추측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법무장관과 최 총장 간의 갈등설이었을 겁니다. 당초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었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면서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구두로 발휘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는데요. 야권은 이번 감찰 지시 배경에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그 사의 표명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에 휩쓸려서 고위공직자가 사퇴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최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 회기,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나온 것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6개월 만에 권력투쟁의 산물로 희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는 않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태풍 강하지만 길지는 않다. 네.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외신 기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이렇게 대형 태풍 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가라고 네. 하는데 원래 태풍의 눈 같은 것이었죠. 이석기 의원 사태. 네. 쑥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주일마다 뉴스가 확확 바뀌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수원지검 그 차경환 2차장 검사는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석기 의원을 송치받아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한 뒤에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혁명 조직, RO라고 하죠. 이곳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그리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그동안의 수사 기록 그리고 수집해왔던 증거들이 일단 검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녹취록 외에 다른 핵심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석기 의원이요, 국정원에서는 물론이고 또 검찰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면은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한 뉴스 보도도 별로 없겠네요. 앞으로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태풍에는 또 다른 것이 또 등장하겠네요. 네. 기대를 해볼까요? 예. 네. 청와대가 이제는 3자 회담 있죠.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한 거. 민주당이 일단 동의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어제 제안했던 3자 회담 형식에 동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렇게 세 분이 다음 월요일에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인 게 벌써 47일입니다. 45일 정도 됐나요?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 점에서 꽉꽉 막힌 전국이 정상화될지 일단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오전에 3자 회담에 응한다고 밝히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된다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에 대해서 확고한 청산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은 후폭풍을 의식해서 탐탁치는 않았지만 형식 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민주당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결국 16일 회동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것,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또 금품을 가로채는 것, 스미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 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을 써서 세 가지를 결합해서 몽땅 결합한 또 새로운 신종 금융 사기까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 계속해서 진화하는데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진화하고 있지 않아서 속수무책입니다. 사전에 막을 방법 정말 없는 것인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신 임종인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예. 또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거, 또 그런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고요?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금융사기 기법들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좀 많이 알게 되고 조심하고 또 대책도 개별적으로 마련되니까 예. 이 범인들도 또 범행 수법이 진화돼 가지고 예. 이걸 결합한 수법이 나오는데 네. 보통 파밍은 우리 PC를 갖다가 악성 네. 코드를 감염시켜 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면 신한은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신한은행이 아닌 가짜 신한은행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신한은행에 들어온 줄 알고 네. 일단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치고 보안카드 번호 치라면 보안카드 번호하고 예. 다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번호를 갖다가 감쪽같이 빼내는 거예요. 네. 빼내가지고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저를 대신해서 제 계좌에서 네. 돈을 빼내가는데 예. 이제 그 범인이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면 즉시 제 휴대폰으로 네. 당신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면 제가 얼른 내 계좌에 돈이 나갔네? 그러면 얼른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급 정지가 되니까 네. 그거를 막으려고 예. 스미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를 이용한 사기 기법이잖아요. 예, 문자 예.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 아까 파밍을 하면서 제 네. 휴대폰 번호 알게 되니까 예. 불특정 다수한테 예. 제가 보내는 걸로 하면서 막 욕설이나 심한 말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예를 들면 임종인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전화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갑자기 봉변을 당하게 되니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그거 전화 받느라고 아니면 막 너무 복잡하니까 전화를 꺼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이 해커는 돈을 빼가니까 참 아주 지능적인 기법입니다. 네. 참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갖고 거기까지 이제 다 다양한 신종 기법을 동원한다는 건데 일단 머리는 기술적인 거 외에 완전히 진짜 고도로 발전된 지능적인 사기 기법입니다. 네. 지능적인 고도의 사기 기법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쓰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나쁜데요. 이렇게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되는 것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겠네요.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자금융은 전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환경이 워낙 전자금융 환경이 잘 발달돼 있고 또 뭐 스마트폰 뱅킹만 해도 약 3천만 명이 쓰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제일 쉬운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대포 통장 있잖아요. 대포 통장. 대포 통장을 외국엔 참 만들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대포 통장을 너무 쉽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자꾸 빼가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하여튼 범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보안적 측면에서 담을 치고 있지만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성공할 확률도 높고 성공하면 돈을 쉽게 빼나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완전히 보안 그대 특징처럼 창가방패의 싸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사회 곳곳이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직은 굉장히 좀 소홀하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데 이제 공인인증서는 그 개인정보를 그래도 튼튼히 보호해준다고 믿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이게 공인인증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전자주민증 같은 거거든요. 예. 사이버 주민증인데 네. 이게 공인증서가 사실은 이제 PC에다 보관을 하면 네. PC에 지정된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들이 들어와서 네. 그거를 쉽게 해킹을 해나가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공인인증서를 PC에 보관하지 말고 네. 그 보안 USB나 예. 이런 데다 보관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귀찮으니까 예. 그러지 않고 그냥 PC에 보관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PC를 쓰면서 그걸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그 공인인증서 탈취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 카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안 카드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하고 보안 카드도 또 여러 가지 부주의로 인해서 네. 아니면 고도의 악성 코드 기법에 의해서 자꾸 탈취당하니까 그거를 참 막기가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 PC를 지정해라. 그 지정된 PC에서만 하도록 이번에 그 규정을 바꿨거든요. 예. 예, 그런 기법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네. 최근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스미싱 중에 하나는 돌잔치 문자 이런 것도 예, 등기 예, 왔습니다. 예, 예. 법원으로부터 이런 거 나와갖고 16,500원씩 예.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예. 이런 건 또 어떻게 막아요? 네. 이거 외에도 또 새로운 사기 유형들이 많죠. 예, 끊임없이 지금 해킹 기법도 이 사기 기법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는 소비자가 네. 주의하는 사실 방법밖에 없고요. 예. 2차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금융당국이 그 얘기를 하지만 그 OTP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OTP는 보안 카드보다 좀 더 보안을 강화한 건데 이걸 쓰면은 지금 보안 카드 번호가 유출돼서 나오는 피해는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데 예. OTP는 이 하나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1,000,000명이라고 하면 예. 이게 만 원씩이라고 치면 10,000원에다가 1,000만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OTP가 좋은 거 알면서도 네. 이걸 갖다가 전체한테 발행하는 걸 참 엄두를 못 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든 스미싱이든 여러 가지 좀 악성 코드 등에서 좀 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은 앞으로 각 은행마다 콜센터가 있거든요. 네. 예,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가 있어요. 예. 그 경찰에 얼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그러니까 은행이나 경찰에 얼른 신고를 하면 즉시 빠져나간 돈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키거든요. 네. 예, 그래서 1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되게 당하고 아차 내가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얼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예.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예방책 어떤 건 확실히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처음 시작이 보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시작을 하니까 예. 1차적으로는 우리 백신 있잖아요. 예. 백신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 네. 이것이 가장 예방법에 좋은 방법이고요. 예. 둘째는 흔히 그동안 나왔던 것처럼 남모르는 문자나 아니면 첨부 파일이나 이런 예. 거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공짜로 무슨 영화를 다운로드 받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코드 있는 문자도 많이 와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영화를 다운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화 다운받는 가운데서 악성 코드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예. 제 PC가 감염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사실은 지저분하거나 불결하거나 뭐 어떤 위험한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리고 악성 백신을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인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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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제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휴대전화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 손 안에 라디오라고도 하죠. 저희 YTN 라디오도 개국 5주년을 맞아서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YTN 청취자라면 뭐 다들 아실 만한 퀴즈겠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어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yes, 2번 no, 3번 good, 4번 perfect.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을 한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고요. 메시지 창에 정답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정답자 중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을 해서 가왕, 조용필 콘서트 헬로우 티켓을 2장 드리고요. 거기에 또 있습니다. 3쌍을 선정을 해서 배를 잡는 뮤지컬 드립걸스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 듣는 분들이 야 드림걸즈를 왜 그렇게 발음하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뮤지컬 드립걸즈는요 난데없는 헛소리를 뜻하는 은어 드립과 드림걸즈를 혼합해서 만든 제목입니다. 그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웃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출연자가 대단합니다. 개구먼, 안영미, 그리고 강유미, 정경미, 이국주가 총 출동합니다. 코믹 뮤지컬로 엉뚱한 대사와 기발한 생활 설정으로 화끈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국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서 있어도 엄청 웃기거든요. 개그와 노래, 퍼포먼스가 합쳐진 신개념 멀티쇼로 공연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코믹 뮤지컬 드립걸즈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데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이미 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분간은 뭐 개그맨인데 이런 단어는 이제 가수. 좀 지양해 주시고. 앨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가요계 지각 변동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음악 얘기만 하면 약간 좀 지루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혼신을 다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뭐 스팟 광고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영어입니다. 1번 yes, 2번 no, 3번 good, 4번 perfect. 네. 정답을 하시면 오늘 특별히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요. 여기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앱 메시지 창에 남겨주시는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선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네.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가고 싶어하는 가왕 조용필 콘서트 헬로 티켓을 2장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3쌍을 선정해서 배를 잡습니다. 이 뮤지컬 드립걸스 9월 23일 월요일 공연 8시 공연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실 때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난 그 스마트폰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가서 YTN 라디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운을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예.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그 받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예,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YTN 라디오 오늘의 정답인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앞서 드림걸스가 아니라 드립걸스라고 말씀하셨죠. 네. 안영미, 강유미, 정경미 그리고 이국주 씨. 예. 엄청 웃겨요, 이 사람들. 그렇습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분들 누군가 그래서 뭐 성대모사라도 좀 해달라고 지금. 성대모사요? 이분들 성대모사는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건데 대단하거든요. 네. 저는 못해요. 네. 저도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아주 지존이에요, 지존. 개그의 지존입니다. 그러세요? 네. 이분들은 여성성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네. 웃기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 몰라서. 예. 웬만하면 제가 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몰라요, 제가 잘.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국주 양. 저랑 같이 음반을 해서 말아먹었던 친구입니다. 그러세요? 네. 다음에 한번 모시고 오죠. 아유, 좋죠. 네.
김유신 님인데요. 웅님, 당첨 기준이 뭐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지 웅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오늘은 이제 문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기기만 하면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어디죠? 앱? 네,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정답인 이거를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거기 메시지 창에다가 예.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회원가입도 해야 됩니다. 네, 회원가입. 그냥 다운만 받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예.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회원가입. 네. 회원가입하라고 옆에 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네. 회원가입 저희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어떻게 예. 하죠? 네. 주민번호 다들 뭐 있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요즘 못 넣는데 이메일. 아닙니까? 주민번호는 아니군요. 네, 이메일이군요. 네. 이메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 네. 그리고 이름. 네. 예. 힌트 있습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오늘의 정답, 보기가 1번 yes, 2번 no, 3번 good, 4번 perfect인데,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상사에게 오직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맨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행자가 이렇게 해서 잘 됐잖아, 지금까지. 네. 저하고 전혀 관계없네요. 에이구, 왜 그래요? 제가 잘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정반대죠. 오. 네. 네. 대단하시네요. 예. 네. 힌트 한번 더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뭐 부정이 없어요. 네. 무조건 일상생활 시키면 이거 합니다. 항상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서 정권이 잘 안 돌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공개할 테니까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옥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아온 시리아 정부가 오늘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전격적으로 가입하면서 2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천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시리아 내전이 어떻게 될지 분쟁 지역들을 직접 방문 취재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PD님 혼자서 아마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분쟁 지역을 한국인을 대표해서 마치 한국 언론을 대표해서 많이 취재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다녀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 예, 최근에는 터키와 시리아 국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도 이렇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는 국가가 없는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나 마찬가지인데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쪽도 위험하지 않나요? 네, 많이 위험하긴 해요. 그 시리아 정보군 쪽에서 네. 이제 그쪽을 이제 포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에서도 좀 안심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포격 소리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는 총도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 총도 옆에서 쏘고 뭐 그렇기는 하죠. 네. 시리아는 입국 금지 국가죠.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외교통상부에 의해서 입국 금지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난민촌 보니까 어떻습니까? 난민이 정말 많죠? 네, 저 난민들 숫자가 저는 이제 숫자로만 보다가 가서 이렇게 계속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난민들이 모여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시리아를 주변에 있는 4개국,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까지 그 4개국으로 이제 몰려드는 난민 때문에 지금 거의 난민촌이 지금, 풀로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인근 국가에서는 난민을 더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네, 난민촌도 풀이다. 완전히 꽉 차갖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네. 이 난민촌에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까? 예, 난민촌에도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 난민촌이라는 데가 일을 하면서 뭔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도 없고 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고 그다음 난민으로 전락한 자기 신세도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지금 시리아 대통령 알 아사드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있는데요. 그 자유 시리아군으로 많이 편입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거기 난민촌들 뭐 저마다 다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지만 주로 이제 제가 갔던 난민촌에서 가까운 데는 시리아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북부의 알레포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알레포는 시리아의 말하자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과 각종 산업 비즈니스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나름 그런 명성에 걸맞게 사람들도 이제 나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형편이 좀 넉넉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걸 다 두고 난민으로 와서 난민촌 텐트에서 살려고 하니까 다들 제마다 각각 사연들도 많고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시리아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북한과 시리아의 연계, 뭐 미사일 연계 이런 것이 많이 떠오르는데 한국 언론인으로서 시리아 난민촌 그 접경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그쪽 분들이 한국 아나요? 어떻습니까? 네, 한국보다는 북한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요. 북한에서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리아에 와서 많이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 아사드 정부의 정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도 북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현재 그 아사드 정권을 많이 이제 훈련시켰다. 네.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 포기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화학무기를 중동에서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이번에 화학무기 협약, 그러니까 금지 협약 국가로 지금 등록이 되는 것도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협약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시리아는 그동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무기가 사용된 게 논란이 되고 뭐 미국의 공습을 부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왔었기 때문에 알 아사드로서는 화학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공습을 피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봐야 되겠네요. 네, 미국의 공습이 이루어졌을 때는 알 아사드 정권이 끝난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알 아사드 입장에서는 화학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하는 데는 러시아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나 보죠? 예, 러시아의 중재안이 알 아사드에게 이제 먹힌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알 아사드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최후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시리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북한과 시리아는 이제 군사적인, 무기적인 이런 협력 관계가 있다고 볼 때 러시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군사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그런 걸로 이제 시리아하고는 특히 알 아사드 정부와 전에 알 아사드의 아버지가 이전 전임 대통령이었는데 하페즈 대통령 때부터 러시아와 시리아는 막역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많은 무기를 시리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미수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경제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부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은 지난 2011년이었던가요? 독재자 알 아사드의 이제 퇴출을 요구하는 이제 반정부 시위, 민주화 시위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시작은 그때 됐지만 이 독재 정권의 시작이라는 게 알 아사드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시리아 국민들이 독재에 대한 반발심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또 아랍의 봄 시위로 이제 중동 전역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서 이제 알라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화 시위였지만은 현재 결국 내전 사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 종족 내부의 종교적인 분쟁 그런 것도 좀 상당한 역할을 합니까? 예, 시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사드는 이슬람에서도 시아파에 속하는 알라위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알라사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슬람 순니파입니다. 그래서 순니파와 시아파의 대결이 아니냐라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실제로 알아사드를 지원하는 다른 이웃 세력 같은 경우는 이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그래서 이라크 이렇게 시아파 정권들이 알아사드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리아 반군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이쪽 걸프만 쪽에 순니파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종교적인 양상도 아주 크게 띠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다.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시리아가 유엔의 화학무기 금지 협약 가입 의사를 담은 의사를 밝혔고 또 받아들여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리아 내전 부분이 이제 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갈지 또 유엔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알라사드 정부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국민들이 2만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학무기가 아니더라도 정부군에 의한 폭격이나 포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기 때문에 화학무기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 끝나지 않는 한은 하루에 수백 명씩 계속 죽어갈 것이고요. 결국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의 숫자가 죽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전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리아 내전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리아 내전 답이 없다. 국제사회가 바로 이 답이 없는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데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커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7,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조용필 콘서트 티켓, 헬로 티켓 걸려있는 금요 시사 퀴즈 문제 아주 쉽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1번 yes, 2번 no, 3번 good, 4번 퍼펙트입니다.
YTN 라디오 개국 5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바로 이것인데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YTN 라디오를 검색하신 다음에 바로 이것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이메일, 성별,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간단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퀴즈 정답과 출시 축하 메시지 앱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박동춘님, YTN 메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진장은님, YTN 라디오 어플 없어서 아주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대환영입니다. 우경수님, 어플로 듣고 있는데 음질 좋네요. 네, 음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강인수님, 드디어 시골 사시는 우리 어머니도 YTN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이종혜님, 이게 상당히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플 다운받고 가실게요. 느낌하니까, 뭐 이런 어디 개그 콘서트인가요? 여기 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오늘은 이것보다는요, 네. 애플리케이션에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